3개월 전까지만 해도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장이 조여오더니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의사가 말하기를 동맥이 90% 이상 막혔습니다. 하루만 늦었어도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이것은 72세 문영호 할아버지의 실제 이야기인데요. 그는 평소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단지 매일 먹던 3가지 음식이 그의 혈관을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막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르신들의 혈관은 조용히 좁아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는데요.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자기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르신들의 혈관을 서서히 막아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최악의 음식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혈관의 숨은 적, 트랜스 지방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혈관의 독성을 가하는 주범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하는 과자나 마가린, 커피 프림, 튀김 음식 등에 들어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혈관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의 수소를 첨가해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입니다. 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 지방은 우리 몸이 정상 지방으로 착각하게 만드는데요. 그러나 세포에 들어간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고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방해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트랜스 지방이 좋은 콜레스테롤은 줄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킨다는 점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연구 결과 트랜스 지방을 매일 5g만 섭취해도 심장병 발병 위험이 25% 증가한다고 합니다. 프림이 들어간 커피 한 잔, 과자 한 봉지가 어르신들의 심장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인데요. 76세 김말순 어르신은 매일 아침 커피에 프림을 넣어 드셨고 오후에는 마가린을 발라 토스트를 드셨습니다. 저녁에는 간식으로 크래커나 도넛을 즐겨 드셨는데요. 겉으로는 증상이 없었지만 정기검진에서 그녀의 LDL 수치는 160mg으로 고지혈증 진단 기준인 130mg을 크게 초과했습니다. 의사의 권고에 따라 김 할머니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단 3개월 만에 그녀의 LDL 수치는 96mg으로 정상 범위인 100mg 이하로 돌아왔습니다. 김말순 어르신은 단지 몇 가지 음식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가벼워지고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졌고 손발 저림도 사라졌다고 하셨는데요. 이처럼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지 않은 음식을 선별할 줄 아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어디에서 뭘 보고 찾아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어르신들이 있으실 텐데요. 조용한 살인자 트랜스 지방은 교묘하게 식품 라벨에 숨어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다면 트랜스 지방을 의심해야 합니다. 부분 경화유, 쇼트닝, 경화 식물성 유지, 식물성 마가린, 특히 바삭한 식감의 과자, 도넛, 튀김, 패스트푸드, 쿠키, 크래커는 대부분 경화유를 사용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혈관 속에서 콜레스테롤 플라크를 형성하여 혈관을 막는 주범이 되는데요. 트랜스 지방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대체할 건강한 식품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마가린 대신에 무버터나 올리브유와 소량의 참기름이 좋으며 과자, 크래커 대신 찐 고구마, 삶은 계란, 무염 견과류가 좋습니다. 그리고 커피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나 두유 또는 블랙커피가 좋으며 도넛, 케이크 대신 생과일, 삶은 곡물로 대체하는 것이 고지혈증을 예방하는 데 좋은 선택입니다.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영양팀의 권고에 따르면 이러한 식품 교체만으로도 트랜스 지방 섭취를 95%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하니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보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꼭 기억해주세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만 저의 채널을 시청해주시는 제가 정말 애정하는 우리 어르신들 중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 있으실까요?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있으시면 바로 밑에 구독과 좋아요를 먼저 꾹 눌러주세요. 가족과 지인들 및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미국 유타 주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에 간단한 댓글을 쓰는 것과 같은 짧은 글쓰기도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되니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궁금한 것들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저 최 PD가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고지혈증을 부르는 최악의 음식 두 번째는 숨어있는 당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설탕을 줄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고지혈증을 더 위험하게 만드는 두 번째 주범은 바로 숨은 당분인데요.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과일즙, 건강 시리얼, 유기농 요거트도 실제로는 당분 덩어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당분은 왜 고지혈증 환자에게 독이 될까요? 대한내분비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과도한 당분 섭취는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변환됩니다. 이 중성지방은 혈액 속을 떠다니며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촉진하는데요. 더 심각한 것은 당분이 인슐린 저항성을 높인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고 이는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염증은 혈관벽을 손상시키고 손상된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더 쉽게 쌓이게 됩니다. 결국 당분이 많은 식단은 고지혈증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만드는데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연구 결과 매일 설탕 음료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장병 발병 위험이 35% 높아진다고 합니다. 한 일화를 들면 81세 정춘자 할머니는 항상 건강에 신경 써왔습니다. 설탕 대신 과일즙을 마시고 하얀 빵 대신 오트 시리얼을 먹고 아이스크림 대신 플레인 요거트를 선택했습니다.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르신의 혈액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이 150mg이면 230mg로 매우 높았습니다. 의사의 조언에 따라 식단을 분석한 결과 그녀가 매일 마시던 250ml 과일즙 한 컵에는 26g의 당분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는 작은 캔 콜라의 22g보다도 많은 양입니다. 시리얼 한 그릇에는 쿠키보다 더 많은 17g의 설탕이 그리고 건강한 플레인 요거트에도 12g의 당분이 숨어 있었습니다. 정춘자 할머니는 이러한 건강식품을 끊고 대체 식품으로 바꾸었습니다. 6주 후 어르신의 중성지방 수치는 142mg로 정상 범위로 돌아왔는데요. 정춘자 어르신은 이렇게 쉽게 해결될 문제였으면 더 일찍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분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당분은 여러 이름으로 식품 라벨에 숨어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표시가 있다면 숨은 당분을 의심해야 합니다. 설탕, 과당, 포도당, 메가당, 덱스트로스, 꿀, 메이플 시럽, 무엿, 코코넛 설탕, 과일 농축액, 과일 주스 농축액, 당밀, 카라멜, 메가 시럽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식품들을 말씀드려보면 과일 주스와 스무디는 통과일보다 당분 흡수가 빨라서 좋지 않고 시리얼과 그래놀라는 대부분 설탕이 다량 첨가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과일 맛이 나는 요거트는 설탕 함량이 디저트 수준입니다. 저지방 표시 식품은 맛을 위해 설탕을 더 첨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성분 함량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각종 소스와 드레싱 중에서도 케첩, 바베큐 소스 등의 당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단호박, 고구마, 대추차도 자연적인 당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고지혈증 환자는 주의해야 하는데요. 이런 식품들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중성지방 생성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대체 식품을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숨은 당분을 피하는 건강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통째로 과일을 섭취하거나 물에 레몬 조각을 넣어서 섭취하시고 설탕이 든 시리얼 대신 삶은 고구마, 삶은 현미, 무가당 오트밀을 섭취하세요. 첨가물이 있는 요거트 대신 무첨가 두유, 무가당 그릭 요거트를 드시면 되시며 가공된 간식 대신 삶은 계란, 소량의 견과류, 신선한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달달한 음료 대신 물, 무가당차, 허브티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식품 선택 시 무가당, 설탕 무첨가 표시를 확인하고 포장식품보다는 가능한 한 자연식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은 당분 흡수를 늦춰 혈당 상승을 완화하니 이것을 기억해주세요. 이어서 고지혈증을 부르는 세 번째 최악의 음식은 동물성 지방이 많은 식품입니다. 삼겹살, 갈비, 버터, 치즈 등은 포화 지방이 다량 들어있어 혈관 건강에 치명적인데요. 포화 지방은 왜 고지혈증 환자에게 위험할까요? 대한순환기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포화 지방은 콜레스테롤 수치, 특히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포화 지방의 축적은 혈관벽을 두껍게 만들고 혈액의 점도를 증가시켜 혈액순환을 방해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고기는 원래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특히 고지혈증 환자에게 기름진 고기는 심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는데요. 주말마다 가족과 함께 먹는 삼겹살 한 끼가 일주일 내내 먹는 약의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82세 조병기 어르신은 평생 육류를 즐겨왔습니다. 특히 주말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삼겹살 모임은 어르신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댔어. 맛있게 먹는 게 행복이지 라고 생각하셨는데요. 하지만 정기검진에서 어르신의 총 콜레스테롤은 245mg, LDL은 170mg으로 매우 높게 나왔습니다. 의사는 즉시 식단 변경을 권고했는데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장손주의 설득으로 조 어르신은 기름진 고기 대신 살코기와 생선, 두부로 단백질을 섭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어르신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mg으로 내려갔고 6개월 후에는 LDL이 110mg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걱정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몸이 가벼워졌으며 전에는 식사 후 항상 졸렸는데 이제는 그런 증상도 없어지셨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하다고 하시는 조병기 어르신을 보고 식단 변화의 힘을 다시 한번 체감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동물성 지방인데요. 곰탕, 설렁탕, 갈비탕 같은 뜨거운 국물 요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국물은 겉보기에 맑아 보이지만 오래 고아낸 국물에는 기름기가 녹아들어 있는데요. 식으면 기름이 떠오르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지방이 혈관을 좁히고 굳게 만드는 주범입니다. 계란 프라이, 버터를 발라먹는 빵, 소금 간에 참기름을 사용한 나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음식들에 쌓여있는 지방이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85세 김영자 할머니는 겉보기에는 담백한 식사를 하셨지만 검사 결과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70mg에 달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매일 아침 계란 프라이와 국수, 점심에 설렁탕, 저녁에 된장찌개를 드셨는데 이 모든 음식에 숨은 기름이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 보이는 식사도 조리 방법에 따라 많은 양의 동물성 지방을 포함할 수 있으며 특히 오랜 시간 고아낸 국물, 튀긴 음식, 소금에 절인 식품은 나트륨과 지방이 높아 고지혈증과 고혈압을 함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좋을까요? 동물성 지방을 줄이기 위한 건강한 대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름진 국물 대신 맑은 미역국, 북엇국, 콩나물국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계란 프라이 대신 삶은 계란을 드세요. 고기는 삼겹살, 갈비 대신 지방이 적은 앞다리살, 등심, 닭가슴살을 선택하세요. 튀긴 음식 대신 찌거나 구운 조리법을 활용하시면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사할 때는 항상 채소와 나물 반찬을 곁들여 기름 섭취를 낮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양내과의 권고에 따르면 식사의 절반은 채소, 나머지는 단백질, 통곡물 1:1 비율로 구성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아침으로 흰쌀밥, 달걀 후라이, 김치, 참기름 등을 섭취하지만 이는 혈관에 불필요한 기름과 염분을 동시에 공급하는 식사입니다. 현미나 보리 섞은 밥과 기름기 없는 된장 미역국을 드시고 찐 브로콜리나 데친 시금치와 삶은 달걀 반쪽, 그리고 소금기 없는 생무채나 깻잎 나물로 식단을 구성해보세요. 고지혈증 잡는 아침 밥상으로 이상적인 식단입니다. 저녁 식사는 양을 줄이고 특히 단백질과 채소 비중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취침 전 4시간 이내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혈중 지질 수치 관리에 도움이 되니 꼭 기억해주세요. 우리 어르신들의 고지혈증 관리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식습관 개선과 함께 매일 5분만 투자하여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는 고지혈증 수치를 눈에 띄게 떨어뜨릴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니 바로 실천해보세요. 첫 번째는 발 뒤꿈치 들었다 내리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 뒤꿈치를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30번 반복하세요. 이 간단한 운동이 혈관과 림프의 움직임을 증가시킵니다. 운동의학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 운동은 하체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혈전 형성 위험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대사를 개선합니다. 연구에 참여한 65세 이상 고지혈증 환자들은 8주 후 평균 10%의 콜레스테롤 수치 감소를 경험했습니다. 79세 김봉래 할머니는 이 운동을 시작한 지 1개월 만에 다리 부종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깨자마자 침대에 앉아서 30번만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리면 하루가 훨씬 가볍게 시작된다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식후 3분 걷기인데요. 식사 후 바로 3분만 걸어도 혈중 지방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활동은 중성 지방 수치를 20에서 30%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식후 앉아있거나 눕는 것은 혈관에 지방이 쌓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반면 단 3분만 걸어도 몸이 음식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대신 사용하도록 신호를 보냅니다. 3분 걷기는 실내에서도 가능한데요. 거실을 몇 바퀴 돌거나 제자리에서 걷는 동작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73세 박영숙 할머니는 비가 오는 날에는 아파트 복도를 왔다 갔다 하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집 앞 공원을 한 바퀴 도는 것만으로도 식후 졸음도 사라지고 소화도 잘 된다고 합니다. 식후 걷기를 6개월간 꾸준히 실천한 고지혈증 환자들은 중성지방 수치가 평균 18% 감소했을 뿐 아니라 혈당 조절도 개선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어르신들도 가볍게 지금 시작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는 복식 호흡과 배 마사지입니다. 배 마사지 하는 법은 간단합니다. 배 위에 손을 얹고 깊게 숨을 쉬며 아랫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세요. 이는 장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복식 호흡은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스트레스 호르몬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복식 호흡 방법도 정말 간단한데요.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누워서 한 손을 배꼽 위에 올려놓습니다. 코로 천천히 4초간 숨을 들이마시며 배가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낍니다. 2초간 숨을 참습니다. 입으로 6초간 천천히 숨을 내쉬며 배가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이 과정을 10회 반복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작은 변화도 꾸준히 지속하면 큰 효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5분 루틴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었으며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입니다. 고지혈증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3가지 음식을 식탁에서 제외하고 5분 운동을 생활화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의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데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혈관을 구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듣고 어르신들의 생각이나 궁금한 것들을 댓글에 적어주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노년기에 간단한 댓글을 쓰는 것과 같은 짧은 글쓰기도 치매 예방과 인지 기능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